네, 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21번째 페이지. 과즙미 팡팡 넘치는 잡지사의 애플남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호가 주시라고 하죠. 아, 주시. 과즙이 팍 터진다고 해서. 저는 프레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껌의 역사인가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지사의 애플남으로서 네. 애플 본토 발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요. 네. 그 A로 시작하는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을 좀 크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하. 북미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전 입이 apple. 작은데. 입이 작은 사람은 어떡하죠? 최대한. 애플. 와우! 완전 캘리포니아 발음이시네. 이야, 약간은 텍사스까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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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오늘 썬킴 씨가 스티브 잡스 룩으로 입고 오셨어요. 바지도 청바지로 입고 계시고. CBS 앞에 이제 그 경비 보시는 분이 네. 저 스티브 잡스를 보시더군요. 아, 경비 담당하시는 분이 Hi 스티브. Hi Steve,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해야지. 경비 아저씨가. 마이크 위에 또 사과를 올려놓으셨네요. 오늘 또 애플 특집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삼성, 현대, 대우 대한민국 대기업 시리즈를 마쳤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새해 이거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나를 좀 자극시켜주는 것 같다. 반응이 좋아서. 그렇죠. 뭐 이 재벌이라기보다 그들처럼 처음에는 정말 뭐라고 할까 열심히 살자라는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해외 기업가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바로 애플 스티브 잡스 편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좋으세요, 진짜? 네? 왜? 이거 좋은 거예요? 굉장히 미국 가서 애플 이러면 그러면- 다들 네이티브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들으면은 예. 그 캘리포니아 네이티브예요. 저는 약간 뉴욕 출신이 아니라 뉴욕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예. 감사하고요. 썬킴 씨는 지금 사과폰 쓰시나요? 우주폰 쓰시나요? 사과폰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에디터들도 대부분 뭐 사과폰을 쓰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희 썸네일 편집할 때도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 로열티란 게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 브랜드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 브랜드만 쭉 쓰는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데 못 갈아타겠어요. 뭐 갈아타지 못하는 거죠. 네. 자판 쓰는 법도 약간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애플에 충성도가 높은 그런 집단인데 정작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 썬킴 씨처럼. 그 지금 제가 검은 터틀넥을 입고 있는데 폴라티라고 하죠. 예. 스티브 잡스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검은 터틀넥이랑 청바지랑 그다음에 엔모 브랜드의 운동화 예. 이게 하나가 아니라 수백 벌 수천 벌 있었대요. 그렇죠. 뭐 빨아 입어야 되니까. 에? 빨아 입어야 되니까요. 한 번 입고 또 내일도 새로운 거 입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벌입니까? 한 벌입니다. 단벌 신사. 주말엔 빨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한번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찬찬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스티브 잡스는 1955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금의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발음을 애플 이렇게 했겠네요. 애플이라고 했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친부죠. 친부가 시리아 출신 유학생이었어요. 시리아.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인 대학생이었고 네.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애 어린 스티브 잡스를 탄생을 시킵니다. 많이 사랑했군요. 많이 사랑했죠. 예. 그런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이제 친모의 부모님이죠. 네. 시리아 사위를 둘 수가 없다. 너 결혼 안 된다. 결혼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입양을 보내야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어린 스티브 잡스를. 베이비 잡스를. 잡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입양센터의 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예. 일단 조건이 있었어요. 예. 부모는 반드시 대졸자여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 부모님이. 예. 그래가지고 한 변호사 부부로부터 이제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 잘 커라. 가서 뭐 부모님이 변호사니까 열심히 잘 살아라. 예. 했어요. 예. 그런데 입양을 보내기 바로 전날에 네. 전화가 와요. 뚜루루루. 여보세요? 예. 김국진 씨가 갑자기 왜 나오죠? 여보세요만 하면 그게 나와가지고 예. 여보세요? 예. 헬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변호사 부부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 변호사 부부는 딸을 원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날에 입양을 취소를 해버려요. 우린 딸을 원했는데 아들 우리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2순위에 있던 사람한테 그럼 다 전화를 합니다. 네네. 받아주겠냐? 네. 우리는 고맙다고 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둘 다 그 양부모죠. 스티브 잡스 네. 양부모는 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중퇴였어요. 대졸자가 조건이었는데. 대졸자가 조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친부모는 너 안 된다. 네. 이 아이를 가져갈 사람은 대졸자야 된다. 다른 곳을 찾자. 다른 곳을 찾자 했더니 네. 이 사진을 봤던 그 양부모죠. 네. 스티브 잡스의 어린 그 모습을 봤던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제발 입양하게 해달라. 간절했구나. 근데 꼭 하나는 약속하겠다. 뭘요? 얘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명문대에 보내겠다. 우리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이 아이만큼 우리가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내겠다. 그렇죠. 아이만큼은 꼭 반드시 대학을 입학시키겠다. 그럼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폴 잡스라는 양아버지죠. 폴. 그 이제 부부의 입양이 되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 자서전을 보면은 네.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친부모는 굉장히 증오를 했어요.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군요. 예. 근데 자기 양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 폴 잡스를 굉장히 존경했다.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네. 아마 애플 제품의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 이쁘고. 그렇죠. 심지어는 내부도 뜯어보면 예뻐요. 네. 뭐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네. 아이폰 수리하시는 분 보면 뜯어보면 야 속이 더 이쁘다. 수리할 때 뭘 속이 더 이쁘기까지 해요. 예. 뜯어보세요 그거. 저도 뜯어보는 거 봤는데 예쁘긴 예뻐요. 예. 예뻐요. 예. 그게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버지한테서 2개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양아버지한테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한동안은 네가 입양됐다는 걸 숨겼대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말을 했대요. 네네. 뭐 우리가 너 친부모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어린 스티브 잡스한테 얘기한 거죠. 네. 야, 친부모가 너 버렸다면서 상처가 되지 이게. 그럼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양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네. 나 버림받은 거냐고 진짜. 네. 그때부터 양아버지가 계속 몇 번이고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뭐라고요? 너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네. 너는 우리에게서 특별한 선택받은 거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죠. 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 훌륭한 분이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에요. 폴 잡스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이 기계 만드는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요? 엔지니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뭐 기계 조립 많이 해보고 그랬겠네. 아버지가 뚝딱뚝딱 뭐 만드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거 뭘 만드실 때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든 게 아니라 속도 굉장히 신경 썼대요. 안도 이뻐야 된다. 뒷면도 이뻐야 된다. 이거를 나중에 애플 정신으로 키웠다. 그래서 애플사 제품에도 속이 굉장히 알차고 예쁘다. 그리고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했다. 나중에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 CEO가 되면서 엔지니어들한테 이걸 강조했대요. 일단 먼저 디자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자인을 얘기를 해요. I'm Steve Jobs. This design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원터치에 작동하게 must 해야 된다. 엔지니어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Hey CEO, impossible. 영어로 하는데 다 이해를 하시죠? 예, 이해가 되네요. 영어 실력이 늘었나 봐요. 예. 그렇죠. 한번 원터치로 어떻게 되냐? 아니 원터치로 어떻게 되냐고. 그때 스티브 잡스가 만들으라고. 내가 CEO라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요. 됐다. 그럼 스티브 잡스가 또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아이튠스 이거 음원 파일들을 다 전화기 넣으라고. Impossible. 하라고. 내가 CEO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 디자인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 기술 갖다 맞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 엔지니어가 아니라 개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CEO 겸 뭐 비전을 제시하는 CEO 겸 뭐 사업가다. 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도에 아마 인류 현대사를 바꾼 스마트폰이 그 전만 하더라도 전자사전, MP3 아이팟. 플레이어, 아이팟. 뭐 다 여러 개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에 다 넣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학번이고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네. 경영학과 입학할 때 그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을 다들 한 10번은 보고 입학을 했습니다. 왜? 이게 좀 가능한 일인가? 네. 아니 이 조그만 손에 있는 그 이 네. 기계 안에 네. 전화기, 전자사전, 뭐 카메라 이게 다 들어가. 전화까지 걸려?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늘 폰을 우리가 재발명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전화 아이콘 딱 뒤에 뜨고 네. 인터넷 아이콘 딱 뜨고 아이팟 아이콘 딱 뜨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게 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이튠스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 아이파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파드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였어요. 폰 카메라. 카메라 폰. 네. 전화기 안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전화기 안에 아이튠스 플레이어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뭐 이건 역사니까 말씀드리게 모토로라사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아이튠스 플레이어를 한번 넣어보자. 네. 전화기에. 네. 근데 만족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은 모토로라가 하니까. 네. 이 디자인이 아니야. 이 디자인이 아니야. Oh no. 하다가 네. 어느 날 유레카 생각을 한 거죠. 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애플사가 전화기를 아예 만들어 버리자. 우린 아이팟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전화기를 얹어버리자? 뭐죠? 전화기 만드는 회사와 우리가 네. 협업을 했는데 네. 만족하지 못한다. 네. 우리 애플사가 아예 직접 전화기를 만들자? 직접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그 안에 넣어버리자. 이 발상의 전환 때문에 2007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이 등장. 이건 진짜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좀 시간을 돌려서 그렇게 폴 잡스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뭐 학교 성적도 썩 좋지가 않았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스티브 잡스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TV는 사랑을 싣고인가요? TV는 사랑을 싣고 더더더더 이창명 씨인가요? 예. 이창명 씨요. 네. 확인해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네. 4.0 만점에 2.8가 우리로 치면 겨우 이제 C와 B 사이.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낙제 정도는 아니어도 네.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친부모님한테 얘를 분명히 난 대학을 보내겠다고. 네. 스티브 잡스를.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돈 낭비라고. 그래서 나 대학 안 가겠다 했는데도 아버지는 네 친부모랑 약속했다. 그렇죠. 가라고. 네. 가라고. 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반항심으로 뭘 했냐면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가면 리드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미국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학교예요. 좋은 데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나쁜 학교는 아닌데 좋으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등록금은 좀 비싸. 예. 거기에 아버지 그러면 저 리드 칼리지 가겠습니다. 허걱 거기 등골이 갑자기. 예. 등골 브레이커. 네. 아야 대학을 안 가겠다는 애가 대학 간다고 하니까 일단 가라고 했겠죠. 그래서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등록금 비싼데 되면 안 보낼 줄 알고. 안 보낼 줄 알았더니 얼음장을 놓은 거구나. 어떻게 쓰든지 내가 등록금 마련하겠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학교 가라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내가 원한 시나리오가 아닌데. 네. 그래서 입학을 해요. 입학하는 입학날. 네네. 폴 잡스가 기뻐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까지 데려다 준대요. 첫 수업 잘해라. 이게 아닌데 하다가 한 학기 수업을 들어요. 1학년 1학기 수업 듣다가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자퇴를 하고 1학년 1학기에 자퇴를 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자서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 학교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안다. 나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던 우리 아버지에게 금전적 부담을 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컸던 거예요. 네. 난 한 학기만 듣고 난 포기하겠다. 포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웃기는 게 뭐냐면 학교는 계속 다녀요. 어떻게 해요? 자퇴를 했는데? 도강. 진짜로? 네. 그럼 진짜 등록금 그 부담 아버지한테 드릴까 봐.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 부담이 없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만 들어요. 그렇죠. 굳이 뭐 억지로 못 들을 필요 없죠. 난 뭐 졸업을 못 하니까. 시험도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주로 들었던 수업이 칼리그라피라고 해서 서예. 캘리그라피. 요 캘리그라피 디자인이 나중에 애플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잡스의 인생을 바꿔놓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애플 원 컴퓨터를 개발한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는군요. 뭐 제가 이제 이강민 편집장을 만난 거와 같은 뭐 운명적 만남이죠 진짜. 예. 아, 대단했군요. 대단했어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스티브 잡스의 5년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스티브 잡스가 55년생이고 워즈니악이 50년생이니까. 네. 당시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컴퓨터는 워즈니악이 100% 맞는 건 맞아요. 워즈니악은 엔지니어. 엔지니어, UC 버클리 나온 엔지니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컴퓨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애플 공동 창업자가 네. 거의 100% 만들어요. 잠깐 사진 좀 유튜브로 보고 갈까요? 애플 원 그 컴퓨터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1976년도에 워즈니악이 디자인한 컴퓨터라기보다 그냥 마더보드 한 장이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조악해 보이기까지 하는. 저걸 누가 사요 저거? 그렇죠. 저기에 이제 키보드랑 모니터도 아니에요. 그냥 TV에 TV예요, TV. 연결해가지고. 저기 구두방 같은데 자주 보이는 TV예요, 저거. 예. 구두방을 좀 무시하듯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워즈니악이 디자인한 그런 제품인데 워즈니악은 저걸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럼요. 그냥 아니 당시에는 컴퓨터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 관공서, 국방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특정인들을 위한 기계였기 때문에. 기계였다. 네. 이건데 스티브 잡스가 딱 보더니 네. 이거 사람들한테 한번 팔아보자고. 진짜 이거 팔면 팔릴까? 저거를요. 네. 76년에 만들었던 애플 원은요. 흉물스러운 저거를. 예. 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지금? 네. 아니 모르겠는데요. 저거 한 수십억 원 해요. 지금 남아있는 게 50대 남아있고 작동하는 건 6대밖에 없어요. 아, 지금은 뭐 전설의 시작이니까 너무 귀하겠죠. 경매 같은 거 붙이면. 그렇죠. 네. 이거 팔아보자. 네. 이거 팔릴까? 아, 내가 팔겠다. 네. 그래서 세일즈를 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 공동 창업자라는 소리를 스티브 잡스가 듣는 게 뭐냐면 네. 워즈니악은 저거 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저걸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게 스티브 잡스. 비즈니스맨의 역할을 잡스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둘은 이제 동업하면서 우리가 왜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말라. 동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둘은 사이가 괜찮았습니까? 역할 배분이라든지. 왜냐면 역할 배분이 됐기 때문에 네. 너는 기술 담당을 해라. 난 영업 담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애플사를 만드는데 그 다음 해인 77년도에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매킨토시라는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매킨토시. 매킨토시. 매킨토시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뭐 뜻은 모르겠는데요. 이거 사과예요. 아, 사과.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품종 이름이에요. 애플이랑 다른가요? 아니 애플 품종 중에 하나예요. 아, 약간 능금 이런 느낌인가요? 능금은 우선 우리말이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사과 브랜드. 상주배, 아, 제주 감귤, 그런 느낌. 품종. 아, 매킨토시도 사과 종류구나.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던 사과 품종 이름. 왜 이렇게 사과에 집착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네. 죽을 때까지 육식을 거의 안 했어요. 아, 난 채식주의자다. 채식주의였군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기행을 많이 했어요. 네. 나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나는 채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아, 그래요? 자기 몸 냄새는 자기가 못 맡아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냄새 난다는 거야, 뭐야?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브랜드 네. 비땡땡 브랜드를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불법 아닌가요? 아니요. 네. 캘리포니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아, 새로 차량을 리스하면은 네네. 6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안 붙여도 돼요. 임시 번호판만 붙여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네. 6개월마다 한 번씩 차를 바꾸는 연장 거예요. 갱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안 붙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까? 네? 내 네. 차에는 뭐 이물질이 붙으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애플사 내에 있는 장애인용 주차장에 항상 주차를 한 거예요. 아. 왜냐? 네. 딱지값 정도는 내가 낼 수가 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주변에서 그러면 진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잡스가 하니까 뭔가 이렇게 또 에피소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인간적으로 면을 보면은 네. 뭐라고 할까 평범하지 않았어요. 기인이구나. 기인이었어요. 네. 자기도 알았어 그거를요. 아. 내가 정말 이 20대 스티브 잡스가 네. 기행을 막 이렇게 일삼다가 네. 이대로 내가 애플사를 이끌면은 회사 망하겠다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 한 명을 데려옵니다. 스카웃을 하는군요. 스카웃을 해요. 네.
당시 이제 그 미국 경영인 가운데서 가장 떠오르던 유망주 다크호스가 존 스컬리라고 펩시사 CEO였거든요. 콜라 회사요? 콜라 회사요. 아, 그래요? 찾아가요. 네. 존 스컬리. 나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애플사의 지금 그 CEO인데 당신이 와서 우리 회사 경영을 좀 해보지 않겠나? 존 스컬리는 비웃어요. 네. 아니 난 지금 전 세계적인 음료수 회사의 그치, CEO인데 네. 뭐 사과요? 사과요? 네가 뭔데? 야 나 사과야. 거절하는군요. 거기는 계속 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계속 찾아가요. 네.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예.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하나 더 던져요. 아, 뭐라고 하죠? 존 스컬리. 너 평생 설탕물 팔다가 죽을래? 아니면 나랑 세상을 한번 바꿔볼래?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네.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인데. 그렇죠. 네. 너 평생 설탕물 팔다가 죽을래? 아니면 너무 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설탕물이라니. 예. 아니면 나랑 세상 바꿔볼래? 세상을 바꾸기로 하나요? 그 말 듣고 애플의 CEO로 옵니다. 아, 그래요. 결국엔. 1983년도의 일이었는데 네.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존 스컬리는. 네. 아무리 봐도 스티브 잡스가 여기 이 회사에 있으면은 네.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아, 스컬리가 봐도. 스컬리가 봐도. 네. 네. 그래가지고 존 스컬리가 네. 스티브 잡스가 데려온 존 스컬리가 네. 2년 뒤인 1985년에 네.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버려요. 아, 정말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 A에서 쫓겨납니다. 아, 중간에 뭐 애플사 나갔던 게 그 일 때문이에요? 네. 잡스가 나갔던 자기가 게? 데려온 존 스컬리가 쫓아내버려요. 너 나가라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그러니까 너 있으면 이 회사 망한다고. 스티브 잡스는 배신감을 엄청 느꼈을 것 같은데. 엄청 배신감 느꼈죠. 네. 근데 나중에 다시 애플사로 돌아온 이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때가 내 인생의 위기인 줄 알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회였다. 기회였다. 아, 그러니까 저같이 뭐 그릇이 간장종지인 사람들은 그렇게 뒤통수 치는 기분을 느꼈으면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잉잉잉잉잉잉. 혼자 꽁에 있고 아이 네. 그랬을 텐데. K본부로 옮기셨겠죠. 아, 갑자기 K본부를 말씀하세요. 위험한 발언하지 마시고. 근데 잡스는 확실히 그릇이 다릅니다. 기회로 삼아서 함께 나온 엔지니어들과 바로 다시 창업을 했다 그래요. 일단 넥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기업 전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요. 네네. 나름대로 회사 운영을 잘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등장을 해요. 뭐죠? 그 조지 루카스와 약간 그 친분이 있었거든요. 조지 루카스가 누굽니까? 그 스타워즈 만든. 아, 예. 그 스타워즈 만드신 분. 네. 딱 보면 네. 수염이 아주 풍성하신 분. 네, 예. 그 조지 루카스가 그 당시에 그 스타워즈가 1편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후편부터 만들어진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예.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 조지 루카스가 그게 너무 원통해가지고 예. SF 전문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를 근데 장사가 안 돼.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네가 인수하라고. 이거 네가 인수해서 너는 경영의 귀재니까 뭐 아이디어가 뛰어나니까 한번 이거 네가 한번 키워보라고. 살려봐라. 아 싫다고. 네 망하는 회사 내가 인수 왜 하냐고. 네. 아 네가 한번 인수해봐. 키워봐봐. 이거 괜찮아. 네. 뭐 멀리 보면 이렇게 장래성이 있어. 아 알았다. 인수할게. 네.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가지고 처음에 뭐 하냐면 네. 그 이제 모형 SF 모형을 네. 만들어서 이제 그 영화 같은 걸 찍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네네. 네. 그 약간 영화로 만들어서 우주선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찍고 이런 식으로 예, 하다가 예. 이거 우리 부업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찍어볼까? 만화 영화? 네. 만화 영화 그거 되겠어? 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만들어요. 네. 이게 대박이 나. 이게 1995년에 개봉했던 토이스토리예요. 아,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제 인생 영화가 토이스토리 시리즈예요. 약간 버즈 닮으셨어요. 아, 버즈요? 우디 느낌 아닌가요? 우디? 선킴 씨가 버즈 아닌가요? 예. 저가요? 아, 토이스토리에 스티브 잡스가 관여해 있었군요. 조지 루카스가 인수를 하라고 넘긴 회사가 픽사예요. 아, 그렇지. 픽사였네, 그게. 네. 그래서 픽사를 인수를 한 스티브 잡스가 아 그냥 애니메이션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95년도에 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서 대박이 난 게 그렇지, 대박 났지. 토이스토리예요. 아직까지 상장 회사가 아니었어 픽사가. 토이스토리 대박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픽사가 상장을 해요. 잡스가 살렸구나. 애플에서 일했다
갖다가 버는 돈보다 네. 픽사에서 번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야, 그때 잡스 기분 엄청 좋았겠는데요? 그렇죠. 그 스컬리 생각났을 것 같아요. 스컬리 맞나요? 존 스컬리 맞아요. 예, 스컬리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스컬리,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었다. 아, 기회였다. 기회였다. 그때 토이스토리뿐만 아니라 뭐 벅스 라이프 연타로 다 터졌어요, 픽사가. 아, 이 픽사는 요즘 그 우리 편집장님도 그렇고 네. 뭐 젊은 세대와 함께 컸던 음, 그들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컸던 그런 그렇죠. 회사죠. 토이스토리의 앤디와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잡스가 심지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다음 생엔 내가 픽사 감독으로 태어나고 싶다. 왜 인고하니 애플의 제품들은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결국 매립지에서 끝날 운명인데 픽사의 영화들은 영원히 오래도록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리 뇌리 속에 영원히 남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네. 애플에. 네. 짜잔. 아, 그 성공을 기반으로. 애플이 그때 이제 네. 약간 그 하락세였거든요. 네. 픽사는 당연히 지금 하늘을 치고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내가 다시 살리겠다. 네. 화력이 애플로 돌아와요. 아, 왕의 귀환. 그러면서 그 이 조나단 아이브라고 네. 지금의 애플을 만든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네. 그때 2명을 키워요. 어. 자, 내가 애플 돌아왔는데 애플 한번 다시 한번 키워볼까? 일단 조나단 아이브라는 디자이너와 네. 지금 애플 CEO를 맡고 있는 팀 쿡, 팀 쿡. 네. 요리사죠. 팀 쿡. 2명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살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조나단 아이브 보고 기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머릿속에 혁신적인 디자인 다 만들어봐라. 아, 그 말이 쉽지. 네?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아이맥이라는 PC를 만들어요. 그 조나단 아이브가.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이맥이요. 네. 내장이 다 들여다 보이는 본체가 투명이었어요. 아,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 예, 예. 안에 보면 안에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아, 예. 이거 엔지니어들은 이거 보고 미쳤냐고. 예. 이게 무슨 이게 PC냐고.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어떻게 PC 안에 내장이 다 보이게 만드냐? 네. 이게 무슨 뭐 놀이동산이냐고. 이 사람이 그 토이스토리 만들고 오다 보니까 이상해졌다고. 감 떨어졌네. 감 떨어졌네. 예.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아이맥이. 아이맥이 진짜 혁신을 만들어냈네요. 이게 출시 한 해만 80만 대가 팔려요. 야. 80만 대가. 예. 그리고 이 아이맥을 처음 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PC를 태어나서 처음 산 사람들이 이걸 사봐요. 너무 이쁘니까.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네. 아이브한테 그 조나단 아이브 보고 네.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이다. 네가 디자인한 거 내가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무조건 맞추려 갈 테니까 밀어줄게. 밀어줄게. 일단 디자인해라. 아. 디자인해라.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파드, 아이패드,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애플사의 그 수많은 역작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밀어준 조나단 아이브에게서 나왔군요. 그렇죠. 야. 정말 그 아이팟을 처음 이제 반에서 친구 한 명이 처음 아이팟을 보여줬을 때 그 충격. 뭔지 아셨나요 처음에? 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진짜? 왜 막대기야, 화면이 이거. 왜 이렇게 커? 네. 그냥 MP3 같은데 뭐가 이렇게 기능이 많은 것 같고 제 MP3가 순식간에 되게 고물로 느껴지고. 오징어가 돼버린 거죠. 네, 아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나 진짜. 자,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티브 잡스. 이제 뭐 아시다시피 2004년에 최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투병 중에도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 너무나 당연히 이제 디폴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이 불가능하죠, 솔직히. 그렇죠. 예. 네. 이게 생각해 보면 한 20년도 안 됐잖아요. 2007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인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줄이야. 이거 없으면 솔직히 생활이 안 돼요. 뭐 지금 당장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자료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 PC방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손 안에 핸드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심심하면 정말 외롭고 쓸쓸하면 대화도 돼요. 아, 시리와 네. 나 외로워. 오늘 하루 어땠어? 시리 이거지. 나왔어. 봐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웃으실 건데 네, 그 영화 쉬 있잖아요. 네. 그 AI와 대화하는 있죠, 거. 있죠. 허 아닌가요? 허?
허든 쉬든 예, 비슷해요. 허를 쉬로 바꾸면 어떡해요? 예. 아니 허나 쉬나. 네네네. She may be the reason. 노래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네네. 근데 허 얘기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지금 그 실이랑 얘기하는 거 현실이 되고 있어.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2011년에 스티브 잡스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채로 말이죠.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선 선생님께서 직접 던져주신 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혼외자 딸과의 관계?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그 1976년, 1977년 이때 네. 한 여자친구와 그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딸을 하나 낳습니다. 1978년도에. 아하. 나중에 이제 리사 잡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지금은 여류 작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도 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지고 입양을 당했다는 걸. 친자 소송을 걸어가지고 딸이 네. 일단 DNA 검사해보니까 친자라는 게 밝혀져요. 잡스의 피다. 네. 그런 다음에도 일단 재벌이 된 스티브 잡스도 네. 한 달에 생활비로 엄마랑 네. 500불밖에 안 줘요. 한 5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짜요? 네? 네. 아우,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그 리사 잡스와 그 전 여자친구죠. 네. 스티브 잡스 찾아옵니다. 네. 우리 딸이랑 네 친딸이야. 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다고. 네. 나 예쁜 집 하나 봤는데 네. 네가 도 이상 그 집은 하나 좀 사달라고. 아. 스티브 잡스가 그 집을 보러 가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집 너무 예쁘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을 사주지 않아요. 자기가 사. 자기가 사서 자기 가족이 들어가요. 이건 뭐 놀부심보 아닌가요?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소식을 들어요. 네. 딸이. 네. 그래서 아빠 그 차 버리실 때 네. 놔주시라고 그냥 놔줘라. 네.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땡전 한 푼 내가 안 줄 거라고. 왜 그래요? 그게 약간 스티브 잡스의 오점이에요. 근데 참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2011년도에 이제 죽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스티브 잡스 옆에 병상을 지켰던 것은 리사 잡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사랑을 안 줬음에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딸이란 걸 인정을 하고 유산을 많이 물려줍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역시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저도 아버지로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겠네. 그렇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많이들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던데. 전 완벽해요, 그럼요. 글씨 낭비벽. 그게 나중에 보면 겸재정선의 그림보다 네네. 더 비싸질 거라니까요. 예, 지금 뭐. 알겠습니다. 예, 세상을 뒤바꾼 애플의 천재 CEO 스티브 잡스를 오늘 썬킴 씨와 한번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면서 썬킴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민의 잡지사. 오늘은 특별히 애플 얘기를 해본 기념으로 이어지는 오늘 하루 장주입니다의 장주희 DJ가 특별히 하사한 사과 먹방 ASMR로 마무리합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ASMR